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시장이 오락가락하죠. 하락하는 듯 하더니 또 오늘 상승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또 어떨까요? 또 왔다 갔다 하겠죠. 지금 미증시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1% 정도 하락하고 있죠. 그 이유는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걸 뒤에서 같이 한번 보시고요. 일단 오늘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갭 하락 이후에 엄청나게 큰 갭 하락 이후에 다시 갭 상승을 했죠. 약갭 상승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 노란색으로 네모를 쳤는데요. 요 에어리어까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큽니다. 파월 의장의 말에 왔다 갔다 하고 경기 지표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그냥 내일 오를까, 내일 떨어질까, 그 다음 날 오를까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점집을 차려야겠죠. 왜냐, 파월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좀 재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바운더리에서 아직은 움직이고 있다 정도만 체크하고요. 근데 갭 하락을 하면 결국에는 갭 하락을 하면 밑꼬리를 달고 올라와 주느냐 싸움입니다. 그럼 이 변동성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지금 고용지수 졸트가 발표됐죠. 졸트는 그냥 구인하고 있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 뭐 자발적 퇴직 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수치에만 집중해서 보면 졸트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고용을 굉장히 많이 고용 개시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구인이 잘 안 된다는 거겠죠. 그럼 실업률이 높다. 지금 경기가 안 좋다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파월, 즉 FOMC 때 페드가 공격적인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빅 스텝을 예상하고 있어요. 0.5%포인트를 예상하고 있지만 0.75%포인트가 발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S&P랑 나스닥의 하락 수치는 굉장히 크다고 여겨집니다. 언제까지 이럴까요? 결국 시장은 9월 금리 인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9월에 얼마나 올리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9월 21일 이때가 FOMC잖아요. 이때 이후에 변동이 끝날 겁니다. 그럼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 뒤에 언제 또 발표하냐? 11월, 12월입니다. 그때마다 지금 시장은 크게 반응하겠죠. 지금 우상향을 한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바운더리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찍었던 게 화학,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였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금리 예상 흐름은 9월에 0.50%포인트입니다. 빅스텝이죠. 이게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지표가 발표되는 거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도나 이런 걸 판단했을 때 0.75%포인트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시장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9월 FOMC가 변동의 기준점이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조정을 보이는 그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에서 지금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와 있다. 한번 볼까요? 뉴스를. 자, 지금 생각보다 더 떨어졌네요. 지금 1.52%였는데 1.72%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지금 어떤 것들이 하락하고 있나라고 하면 일단 유가는 다시 반등하다 다시 하락하고 있죠. 오늘 6%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가 침체될 거다는 우려죠. 경기가 침체되면 그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거기에 그 감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자, TSMC는 상승했지만 또 내일 봐야겠죠. 네, 내일 봐야겠죠. 비트코인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네요. 비트코인이 지금 금리랑 같이 엮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 안전자산도 아닌 게 위험자산도 아닌 이상한 뜨뜻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네요. 예,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0.75%포인트가 올라가는 게 확실하다라고 시장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9월에 FOMC 때 얘기가 나오겠죠. 만약에 0.5%포인트를 올린다라고 하면 이때까지 하락했던 분이 그대로 메워지겠죠. 아니네. 근데 0.75%포인트가 상승하면 이제 악재는 지나갔구나. 그래서 9월 21일이 그 변동의 기준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간 선물은 1.21%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그럼 내일은 갭 하락을 하겠죠. 그 종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0.89% 정도 하락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전날에 하락했던 것까지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라인을 벗어나진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어떤 뉴스들이 있냐라고 하면 월스트리트이 떨어지고 있다. 이 잡 오프닝, 졸트죠. 졸트 발표를 해서 레이트 하이크, 그 금리를 올리는 게 굉장히 좀 유력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일이 슬라이드하고 있다. 예, 인플레이션, 이라크 익스포트, 이라크가 수출한다는 얘기도 있나 보네요. 이라크가 수출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예, 공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졸트, 달러 하이어. 졸트가 발표되고 경기 침체가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상승하겠죠.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뉴스가 있다. 5things, 5개를 봐야 된다라는데, 이게 뭐지 이거? 자, 5개를 보자라는데요. 오늘 주식시장에 5가지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건데, 스탁 퓨처, 자, 스탁 선물이 상승하고 있다는 헛소리였죠. 예, 결국 하락하고 있잖아요. 예, 선물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베스트 바이. 베스트 바이가 어느 정도 실적을 낸지가 중요하겠죠. 이거는 또 인플레이션, 경기에 대한 좀 가늠자가 되잖아요. 소니 모바일 게이밍 앰비션. 소니는 대표적인 가정용 게임기 회사입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나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카운터 반격에 성공했다. 러시아한테 반격하고 있나 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돼야 되는데 반격에 성공하는 것도 좀 애매하죠. 트러블 인 그린란드. 그린란드 쪽에 트러블이 생긴 건 뻔하겠죠. 예. 빙하가 녹고 있다. 그럼 해수면이 올라간다. 그럼 친환경 관련주가 상승한다. 약간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스탁 마켓을 좀 보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예, 시장은 뭐 상승했었죠. 예, 코스닥이 2% 정도 상승했었는데 내일 한 1%, 1.5% 정도 하락하면 거의 원위치겠죠. 원위치가 될 겁니다. 아직도 105데이션 상태. 미래의 가치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건 뭐 근데 단기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경제 캘리더 졸트죠. 졸트가 예측치보다 더 높게 나왔다. 구인하고 있는 수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원자재가 폭등의 이자 부담까지 기업 대출도 연 4% 넘었다라는 거죠. 예, 기업 대출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성장주, 기술주는 굉장히 타격을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채도 올라가겠죠. 기업채에 대한 이자가 올라가면 기업이 부담하는 것도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이나 앞으로 산업에 투자해야 되는 성장주나 기술주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코로나 때 정리해드린 내용이니까 그때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FOMC 미팅 회의록 그 일정입니다. 미팅 일정 쭉 보면 자, September 9월이죠. 20일에서 21일이라는 겁니다. 11월은 1일, 12월은 13일. 요때가 가장 중요한 일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가장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게 파월 쪽입니다. 파월 쪽. 그래서 파월에 관련된 일정을 계속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오랜만에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좀 켜야겠네요. 기억하시나요? 예. 그 댓글로 이 종목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산 퓨얼셀. 야, 이거 내려와라. 산 퓨얼셀. 산 퓨얼셀 조정을 좀 오래 보였네요. 종목을 좀, 예, 오래는 안 보고 조금만 볼게요.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상단을 맞았으니까 이거는 조정을 보이는 게 맞습니다. 왜냐, 두산 퓨얼셀이 지금 올라갈 만한 이유는 없죠. 두 가지 채널이 있으니까 여기서 횡보하다가 조금 더 떨어지면서 요 전저점까지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거래량을 보나 흐름을 보나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을 보나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단기적인 추세는 상승 추세의 현재가 위치는 좀 강세긴 한데 지금은 하락 채널 상단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그럼 차트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때도 똑같죠. 자, 이렇게 하락 추세가 형성되고 이 하락 그 하단 채널 상단 채널이 형성되면 여기를 맞으면 반등을 한다는 겁니다. 반등을 하고 상단을 맞았기 때문에 매도하고 싶은 그 압박이 커지겠죠, 사람들이. 그런 걸 좀 고려하는 겁니다. 근데 두산 퓨얼셀만의 모멘텀이 생기면 이걸 뚫어 올릴 수 있겠죠. 근데 두산 퓨얼셀만의 모멘텀은 아직은 없다. 수소차 관련주였죠.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현재 크게 하락 추세인데요. 예, 크게 하락 추세. 예, 크게 하락 추세다. 크게 하락 추세다. 하락 추세 하단까지 왔고 이걸 리오프닝이랑 관련이 좀 돼 있죠. 지금 현재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반등은 못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겁니다. 지난 저점까지 왔고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이 망한다라는 그런 근거는 없으니까요. 이건 또 테마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경기가 풀리고
제넥신. 제넥신은 저는 이거는 좀 이거는 한동안 횡보할 것 같습니다. 얘는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기보다는 여기서부터는 횡보할 확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할 겁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한다. 왜냐? 지금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어요. 즉 물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특히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테마로 상승했잖아요. 테마로 상승했고 테마로 상승했던 거 그 저점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이 테마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종목에 들어와 있던 작전 세력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종목에 다시 이 종목이 상승하려면 작전 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걔들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지금 상황에서 횡보하면서 물량을 모아야 된다. 즉 제넥시는 단기적인 반등은 일어나겠지만 여기서 우상향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관련 테마들 신풍제약부터 시작해서 제넥신 절대 보면 안 됩니다. 보면 안 된다. 나무가는 카메라 관련주인데요. 이슈 테마군에 에러가 났네. 제가 프로그램을 만든 지 오래돼서 지금 약간 좀 애매한가 봅니다. 단기간 횡보하고 있네요. 보면 단기간 횡보를 하고 있고 저가 때는 7,500원이니까 사실 지금 애매한 위치입니다. 투자하기엔 애매한 위치다라는 겁니다. 뭐 이걸 지금 사야 돼요라고 하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요때 7,500원대 왔을 때 7,500원대가 왔을 때랑 아니면 13,000원을 뚫을 때 이 두 가지가 명백한 거죠.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즉 여기 왔을 때 매수하면 손해볼 확률은 적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또 이 돌파할 때는 이 가격대를 돌파할 만한 호재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선택지가 되겠네요. 파미셀도 똑같습니다. 얘도 코로나 때 이렇게 상승했다가 난리를 쳤었잖아요. 지금 크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횡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저점은 좀 올리고 있습니다. 저점 올리고 있고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파미세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죠. 원숭이 두 창도 엮였었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로또를 바란다면 저는 뭐 파미셀이 좋을 수도 있지만 요 단기적인 상승 추세 요게 깨지고 내려오면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게 그거죠. 네이처셀. 네이처셀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네이처셀은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죠 지금. 이건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이처셀이 왜 오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오르는지 알면 이미 그 종목은 끝난 겁니다. 근데 지금 네이처셀이 왜 오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가지고는 있지만 저도 모른다. 네이버는 카카오랑 똑같은데요. 참, 네이버 카카오는 제가 의견을 드렸다 욕을 굉장히 많이 먹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괜히 떨어진다고 얘기했다가 욕만 먹고 결과는 떨어지고 그럼 결국에 욕은 먹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슬프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종목에 대한 의견을 웬만하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네모탕을 오가고 있는 건 결국에는 단기 투자자들, 단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래 빈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거래 빈도가 높은데 오버나잇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버나잇을 한다는 건 굉장한 자신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개발락, 갭상승, 개발락, 갭상승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오버나잇을 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 결국엔 점을 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맞추겠어. 바카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도박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리니지 같은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도박 게임입니다. 애니소프트는 다시 한번 망해야 됩니다. 자, 그걸 떠나서 자, 코로나 이후에 꾸준히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여러분들 같은 분들은 현재 상황이 그냥 지나가는 상황일 뿐이죠. 그냥 지나가고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욕하셔도 저는 명확합니다. 방향성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합니다. 늘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주식시장의 원리였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을 탐독하고 시장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느낀 겁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갈고 닦고 경험치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를 했는데 제가 배운 대로 한 거죠. 배운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많은 의심과 번뇌 그리고 그때 비난 엄청 났잖아요. 내가 뭐 그때 막 급격하게 하락이 나올 때 라이브 방송까지 켜면서 지금이 바닥이고 저는 바닥이라 확신한다라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때 라이브에서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이 양반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지금 코스피 지수가 1300이 양반이냐고 1000 뚫고 내려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댓글 한번 달아봐 주세요. 지금은 어떤가요, 의견이? 그때 저를 비난하시고 욕할 때랑 똑같은가요?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자본주의란 게 뭔지를 느꼈습니다. 결국에 자본주의는 이런 거였구나. 결국에는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돈을 벌고자 이권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절대 주식시장은 망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은